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1일 오후 1시 반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아 가지고 외교 전선에서도 아주 활발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비밀리에 키이우에 도착해 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깜짝 회담을 가졌습니다. 폴란드를 거쳐서 기차편으로 도착을 해가지고 비로소 그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순간 키이우에서는 공습경보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전쟁 지역에 미국 대통령이 간 것은 이번이 아마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아주 드라마틱한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5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비 원조를 약속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데 푸틴도 아마 오늘 내일 1주년을 맞아가지고 중요한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곧 푸틴을 만나러 모스크바로 간다고 합니다. 푸틴을 만날지 안 만날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푸틴과 왕이가 서로 악수를 하는 장면과 젤렌스키와 바이든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이 딱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중국이 대놓고 이제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그 뉴스가 주로 미국, 영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정부가 언론을 통해서 일종의 심리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 면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딱 잡아 떼는데, 그러나 외교라는 것은 항상 이런 쇼를 한다고 봐야 되니까 그 말 또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독일 언론 디벨트와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자극적인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만약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은 그것은 세계대전을 의미한다, 3차 대전을 의미한다는 뜻이죠. 중국이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지만은 현재 국제 지정학적 상황이 그렇지 않다. 다만 중국이 전쟁과 관련하여 실용적 접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중국도 러시아를 도울 경우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독일에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만난 뒤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 미국 CBS 인터뷰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제공한다면 미중 관계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블링컨 장관의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그런데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만약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면은 유럽연합도 대중 제재에 전면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국이 살상 무기 제공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면은 EU 국가가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한다, 경제 제재를 하겠죠. 경제 제재를 한다는 아주 끔찍한 상황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견되고 있는 건 아니고 논의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후폭풍은 굉장한 거죠. 이래 되면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한편이 되고, 다른 세계가 또 상대편이 되는 희한한 일종의 신냉전 구도가 고착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인데, 중국으로서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기를 지원한다 하면은 이렇게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제3차 세계대전, 제3차 세계대전, 냉전 형식의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는 젤렌스키의 경고가 결코 위협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바이든 두 사람은 만나가지고 연내에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미국이 압도적 무기를, 전투기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실질을 다 회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휴전회담을 시작해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휴전 이야기를 많이 꺼냅니다. 휴전회담 제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국이 제안하는 휴전회담을 젤렌스키나 바이든이 또는 EU, 나토 국가가 받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푸틴 편을 드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정세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상당히 정열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중국으로서는 1차적 고려는 대만 문제입니다. 시진핑은 대만을 점령해가지고 중국 통일을 완성함으로써 자신의 역사적 위치를 모택동이나 한고조나 또는 한무제나 이런 사람처럼 중국 역사에서 아주 영명한 황제로 불리는 사람들과 동급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대만을 반드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시하는 것은 이런 계산이 있겠죠. 만약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져버리면은 중국의 대만 점령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그런 계산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완패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반대로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중간에서 완패도 아니고 완승도 아닌 상태는 휴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전과 좀 비슷하게 전개될 수가 있는데, 한국전이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이 낙동강 남쪽에서만 이렇게 고립되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반격을 하면서 이번에는 또 북진을 해가지고 1950년 10월에는 남북통일 눈앞에 왔다라고 했는데 중공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게 또 쭉 전선이 밀려가지고 서울을 또 내주고 수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전선이. 그때 유엔이 현위치 휴전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 중국이 모택동이 현위치 휴전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휴전선이 지금 수원에서 거일 뻔했습니다. 그래 되면 서울이 공산군 차지가 되는 건데, 이때는 또 모택동이가 오만해져 가지고 부산까지 내려가겠다고 해가지고 그 현위치 휴전 제의를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새로 팔군사령관이 된 리츠웨이 장군의 아주 영웅적인 반격작전이 성공해가지고 3월 중순에 서울을 다시 재탈환합니다. 그 직후에 소련이 미국에 휴전회담을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휴전회담은 열리고 고지전은 치열하게 벌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우크라이나에서도 비슷한 방향으로, 비슷한 모습으로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즉,
휴전회담을 하되 전쟁은 계속하고 그 다음에 어떤 드라마틱한 제안이 나오면서 휴전이 성사되는 휴전회담한다고 절대 금방 되지 않습니다. 결국 전선에서의 전세가 휴전을 결정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래서 고지전을 치열하게 하면서 그 전선이 2년 동안 고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휴전이 성립되는데 젤렌스키처럼 당시 이승만 대통령도 휴전회담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압력을 넣으니까 할 수 없이 휴전회담을 받아들이되 거기서 조건을 따랐습니다. 한미동맹을 맺어야 된다. 한미동맹조약을 맺어야 된다. 여기서 미국이 이승만을 달래기 위해서 한미동맹조약을 맺어주는데 이 한미동맹과 같은 어떤 선물을 젤렌스키에게 줄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일 확실한 것은 나토 가입하는 겁니다. EU와 나토에 가입하는 겁니다. 휴전과 동시에 나토 가입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나토 일원이 돼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은 나토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보고 공동 방위 안에 들어가니까 그 국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젤렌스키가 휴전회담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우크라이나는 크게 한번 속은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던 핵무기를 포기한 대가로서 러시아, 영국,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젤렌스키가 중국이 만약 러시아 편에 들면은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된다 라고 경고하는데 그 3차 대전의 의미는 중국과 미국이 뭐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첫째는 경제 전쟁이겠죠. 경제 제재가 들어간다는 거죠. 중국이 지금 무역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한데 중국이 과연 제재를 견딜 수 있느냐? 견딜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대만을 또 포기할 수 있느냐? 시진핑으로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함수 관계를 가지면서 진행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세가 결정할 겁니다. 지금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가 공세를 펴고 있는데 아직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수백억 달러어치의 무기가 지금 술적 열세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병력의 한 반을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 약 30만 명 이상. 병력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죄수까지 동원하고 있는데 죄수가 한 5만 명, 죄수 군대가 5만 명 들어가 있는데 이 훈련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돌격할 때 앞장 세워가지고 일종의 소모품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러시아가 이기는 것도 어렵고 우크라이나가 지는 것도 어렵다. 그럼 그 중간선이 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외교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젤렌스키의 경고,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무기를 떼주면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말은 결코 헛소리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